정치 권력이든 핵심 참모와 최측근이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바라본 세상 돌아가는 이슈. 박상은 공간가 소장님, 배병유 대표님, 경제풍을 대표님,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종북 관련해 신은미 씨 예. 보셨는데 맞짱 토론 한번 하면 안 됩니까? 해야지. 우리들이 생각을, 상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당당하게 해야지 말이에요. 왜 지금 꼬리를 내려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막판에 와가지고 뭐 대한민국 이 얘기를 했다면서. 그런 얄팍한 행위 어디 있어요? 해가 이번에 좀 그걸 전 국민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다면서요? 응답이 없고 있습니다. 신은미 씨 하여튼 탈북 여성분들과 한번 맞짱 토론하면 참 기대가 되고요. 오늘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미국에도 측근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가 미더 박상호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영미계통은 엽관제라는 게 관습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엽관제가 뭔가 하면 선거 캠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캠페인을 하고 이 캠페인이 백악관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캠프가 우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좀 이중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 캠프 권력이 이제 청와대로 갔을 때는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고 좀 약간 얘가 다르지만 로비스트법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법 위반, 뭐 예를 들어서 알선수재. 내가 이 영역에 굉장히 잘 알매도 불구하고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걸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위법 아닙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엽관제의 장점은 뭐냐면 캠페인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입안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정치의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또 캠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선거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 소비자들한테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 단점은 뭐냐면 공무원 조직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다 측근이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대통령 측근을 비선 실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쳐다보고 미국은 이너서클 내부의 원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인식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측근은 문고리 권력으로 보고 미국 쪽에서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된다. 이 차이는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너서클 같은 경우에 다 그런 게 있죠. 예전에 카터 대통령도 조지아 사단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도 아칸소에 있던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고, 부시도 마찬가지 텍사스 사단을 데리고 왔고, 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오바마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어떤 사람을 안 치든지 간에 공적 조직이 안 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그게 좀 드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문고리 3인방, 문고리 3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직제가 총무비서관 수행 부속 1실장, 2실장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총무비서관 일을 넘어서고 그 부속실장 일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 넘어선다고 지금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그 문고리 3인방 정말 측근이고 큰 역할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정무수석 안 치고 민정수석 안 치고 공적인 자리에 앉혀가지고 견제를 받게 하면서 사실 직위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 두고 공적인 자리 없이 일을 하기 때문에 비선실세 얘기 나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젊은 측근이라도 공적인 자리와 직위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위에 관한 권한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많이 차이가 있죠.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도 미국 측근 차이인데 특성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양성화된 참모 조직인데 우리는 또 숨어 있다. 특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실세 또는 측근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민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한국 모른다고 하고 미국은 양성화가 돼 있으니까 공식 직함이 있으니까 국민이 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양국의 역사와 문화의 바탕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의 이너서클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라고 말씀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선 실세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 감각으로 봐서 비선이라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합니다만은 정황으로는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어려운 시절까지 막 아주 매듭을 뒷받침해 줬으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총무비서관도 하고 가까이 측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윤회 씨가 밖에서 해가지고 3인방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날구전 스캔들 일으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비선실세 의혹이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은 인사 실패에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여의도나 우리 배병유 대표님 계시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어느 특정 장관이다 하면 대충 이런 선에서 임명이 되겠구나 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그러면 저 사람을 당에서 누가 추천했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수첩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했던 건가 그 누군가가 누구지라는 의혹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겠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굴까? 유추짐작하니까 정인회나 박지원 회장이 아닐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는 대통령이 뭐 장관과 수석들하고 같이 공론회의장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좀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찬을 통해서 바깥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면 저는 비선 논란이 좀 자연스럽게 없을 알겠습니다. 텐데. 이게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런 분이 안타까운데 우리는 문고리 권력 또는 음성화된 비선 조직, 좀 전문성도 있고 공식직함 있고 국민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는 알고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고 우리나라 이 뿌리 정치 불신도 상관이 있는 거죠. 난 이건 말이야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품성하고도 관련되지 않느냐 품성이다.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개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친박이 있었습니다만 친박을 중용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무성 씨 같은 경우에도 원조 친박에서 비박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이인자를 길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개파를 관리하지 않는 그 품성하고도 관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문고리 3인방은 특수한 인물들이에요. 아주 어려운 시절부터 이렇게 쭉 밑받침해 왔으니까 총무 쪽으로 가서 하고 연설 비서관이라 하는데 그건 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옛날에 비서실장 했던 정윤회 씨가 밖에서 말이야 뭐 야구전 스캔들 이렇게 가지고 문고리 3인방하고 전화를 했다면서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불신의 정폭이 됐는데 이거 순식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미적미적하면 이거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